속도가 속도는 들어가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거기까지 하면 저 이제 저를 이제 너무 싫어할 것 같고 맞아요. 자 그러면 방부등식의 활용 보겠습니다.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까지 하고 끝. 뭐 확인 체크는 웬만하면 오늘 다 풀게 할 수 있겠죠? 유형 몇 개 남아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우. 못풀 것 같은데. 풀 수 있어? 첫 번째, 방정식 해보겠습니다. 방정식의 실근 개수.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 방정식의 활용을 어떻게 되냐? 우리 거기 그 오른쪽 거기 방정식의 실근 개수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써봐요. 그래프의 활용이라고 써놔요. 그래프의 활용. 근데 거기 방정식의 실근 개수 오른쪽에다가 그래프의 활용. 그 다음에 넘겨서 그 다음에 135쪽에 부등식의 활용이라 돼 있지. 두 번째는 부등식. 3번이라 돼 있어. 여기는 3번. 여기는 오늘 써요. 최대 최소의 활용해서 최대 최소 활용. 그래서 방정식의 활용 문제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그래프 이용하는 거.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부등식의 활용은요. 오늘 배웠다. 최대 최소 이용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래프를 활용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래프 계속 그려서 문제를 풀자는 거지. 그다음에 부등식의 활용 문제는 오늘 배웠던 최대 최소니까 최대 최소는 그래프 그렸어 안 그렸어? 안 그렸죠. 그럼 부등식 문제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 안 그린다? 안 그려서 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방정식은 우리가 3차랑 4차 방정식을 말하는 거야. 1, 2차 방정식은 굳이 우리가 언급을 할까요? 그래서 하진 않겠잖아, 그렇지? 그래서 꼴 자체는 기본적인 꼴은 이런 꼴 또는 이런 꼴이 나올 거예요. 이런 꼴. 그럼 이제 이 자체를 우리 3차, 4차만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 y는 fx랑 그 다음에 x축과의 이게 교점으로 해서 이 방정식의 실근을 구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어떻게 할 거냐? 따로따로 보면 함수 두 개를 따로 해석하는 거지? 그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이항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주는 거지. 그럼 좌변에 이제 새로운 함수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hx 해볼게요. 얘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y는 hx랑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결국에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프를 그려서 무슨 축과의 교점? x축과의 교점을 계속 확인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점의 개수가 곧 실근의 개수랑 같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그냥 이제 이 미정계수가 포함되지 않고 x에 대한 식으로 나오면 그래프 그냥 하나만 그리면 돼. x축에서 교점 찾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미정계수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래프를 이용할 때는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미정계수 넘겨서 y는 k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꼴이 아니라 이런 꼴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꼴. 그럼 이런 꼴로 나오면 얘는 어떻게 돼요? y는 fx랑 그다음에 y는 ky와의 교점으로 그러면 이 k를 y는 k를 움직이면서 교점 개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확인해 주면 된다는 거지. 그렇게 좀 이따 관련된 문제 풀 때 그렇게 접근해 볼 겁니다. 그럼 3차든 4차든 다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다 계산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뭐 3차 함수가 우리 그래프 앞에서 연습해 봤을 거 아니야. 3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졌어. x축 이렇게 있어. 그래프 그리다 x축 표시했어. 그럼 얘는 교점 몇 개 있는 거야? x축과 한 개. 그럼 실근계수 몇 개? 한 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아니 4차 함수 이렇게 그려요. x축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교점 몇 개 있어요? x축과 교점 3개. 그러면 실근 개수 몇 개? 3개.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다는 거고. 아니면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y는 k를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y는 k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 이런 교점이 하나인 값이 되는 거고, 그다음 y는 k가 여기 있어요. 그럼 교점이 2개인 위치가 되는 거고요. y는 k가 여기 있어요. 그럼 교점이 3개인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미정 개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k 값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미정 개수가 없는 경우에는 뭐 고정돼 있죠 다. 그럼 고정돼 있다는 실근 개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접근이야. 자 이제 특수한 상황 보겠습니다. 특수한 상황 뭐냐면 여기 133쪽 두 번째 박스 보시면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4차는 근의 판별식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3차는 근을 판별하는 방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자 거기 뭐라고?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우리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뭐하니? 어떻게 뭐하니? 판별식. 그렇지, 판별식. 판별식을 통해서 양수면 근이 몇 개? 2개. 그러면 x축과 교점이 몇 개라는 거예요? 2개.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판별식이 0이면 1개. 그럼 x축과 교점이 몇 개다? 1개.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0보다 작으면 1개. x축과 교점이 없다. 없다. 만나지 않는다. 그럼 얘도 판별식이 있냐? 판별식은 있지 않아요. 판별식 자체가 있진 않고요. 판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3차 함수 가지고 볼게요. 3차 함수 이렇게 그려져 있어. 자, 초록색 봐봐. 초록색. 자, x축이 이쯤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 x축보다 극대 극소의 위치 볼게요. 극대랑 극소 위치를 보면 둘 다 함수값이 0보다 어때요? 작아요. 그러면 곱하면 부호가 어떻다는 거야? 둘 다 음수라는 거지. 부호가 음수로 똑같은 거네. 한 번 더 볼게. 자, x축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요. 그럼 극대랑 극소 둘 다 0보다 어때요? 커요. 그럼 부호가 둘 다 양수라는 거죠. 그럼 부호가 어떻다는 건 둘 다가 같다라는 거네. 우리 부호가 같다라는 건 두 개의 값이 부호 같다는 거 어떻게 확인하니? 곱해서 0보다 크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즉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구한 다음에 곱해서 0보다 크면 x축과 교점 몇 개다? 1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거 한 번 더 볼게요. 또. 자, 주황색 보세요. x축이 예를 들어 여기 있어요. 자, 극소는 음수인데 극대값의 함수값이 몇이에요? 0이 돼버리죠. 곱하면 0이겠죠. 다시 x축이 여기 있으면 또 몇 개야? 2개죠. 근데 극소가 뭐예요? 극소값이 0이죠. 그럼 곱해서 또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곱해서 0이면 뭐다? 실근 개수 2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마지막 보라색 보시면 x축과 교점 몇 개예요? 3개죠. 근데 그때는 극소는 함수값이 각각 하나는 양수 하나 음수죠. 그럼 곱해서 얘는 부호가 어떻다는 거야? 0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교점의 개수가 3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3차 방정식의 실근 개수를 물어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곱해서 부호를 확인해 주면 끝난다는 거야. 그럼 그래프를 그릴 필요 있어 없어? 없겠죠? 훨씬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겠지? 그래서 거기 밑에 133쪽 3차 함수의 극값을 가질 때 fx는 0의 실근 개수는 다음과 같이 판별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보이죠? 다 뭐하고 있어?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곱하고 있어 지금. 배고파. 배고프지 않냐 얘들아? 네. 얘가 0보다 크면 방금 몇 개라고 해 개수가? 0보다 크면 초록색인 경우에요 1개가 되는 거고요. 0이랑 같으면 몇 개라고요? 주황색인 경우 2개가 되는 거고,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라색인 경우니까 3개가 되는 경우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암기가 힘들 거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알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다음에 잠깐 넘겨서 134쪽에 가운데 부분 보면 가로 2번 3차 함수 fx가 극값을 갖지 않을 때 밑줄. 자, 얘는 극값을 갖는 경우야 지금. 자, 그럼 극값을 갖지 않을 때는 계속 함수가 어떻게 되니?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극값을 가지 않을 때는 그쵸? 그럼 x축을 어디 긋든 교점 몇 개니? 한 개입니다. 그래서 극값을 갖는 경우에만 이걸 해당하는 거고요.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몇 개? 한 개. 이 경우는 무조건 개수가 한 개로 고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극값을 갖지 않을 때는 맞나요? 자, 중요한 거 알려줄게요. 중요한 거는 얘는 근의 개수만 판단할 때만 쓰는 거 알겠지?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실근에 대한 부호를 양근인지 음근인지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실근 뭐 세 개가 있지만 이 세 개가 양근 두 개, 음근 하나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아니면 양근 두 개, 음근 하나. 방금 말했던 거 똑같으네요.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부호를 같이 물어보는 경우에는 이거 못 씁니다. 이거는 뭐만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 개수만 판단할 수 있어. 알겠지? 우리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잖아. 2차 방정식이 양근이 뭐냐, 음근이 뭐 이런 거 판단할 때는 판별식만 써요? 아니잖아요. 근의 위치 관련된 문제니까 뭐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런 것도 따져주지 않나요? 그런 경우랑 똑같다고 보면 돼. 그래서 얘는 개수만 판단할 때만 쓰는 거야. 개수만 판단할 때만 쓰는 거 알겠죠? 부호까지 같이 판단할 때는 이걸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무조건 뭐로 가야 돼? 위에처럼 그래프 이용해 줘야 돼.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틀은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인데 3차 방정식만 개수만 물어볼 때만 요거만 쓸 수 있는 거 알겠죠? 개수만 물어볼 때만 쓰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위에 있는 걸로 푸는 거야. 그래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부등식 활용. 좀 이따 다시 문제 풀면서 언급 드릴 거예요. 자, 부등식 활용은 최대 최소 문제라고 했어요. 자, 한번 봅시다. 3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져 있어. 자, 이렇게 그려져 있고 x는 a를 이쪽으로 잡아볼게요. x는 a보다 클 때 이 y는 fx가 0보다 큰 거를 우리가 보여주고 싶대요. 그럼 범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고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그래프 칠해져 있는 그래프에서 가장 어떤 값이 0보다 크면 0보다 크다고 보여줄 수 있는 거야? 가장 최소값, 그렇죠? 자연값이 0보다 크면 요거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엔 이 범위에서 이 fx의 뭘 찾는 문제예요? 최소값을 찾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fx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0보다 크다. 근데 방금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최대 최소는 범위 내에 극값이 하나밖에 없으면 무슨 값으로 생각한다고? 극소면 최소값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극소가 되는 위치 아닐까? 그래서 범위 내에 아마 극값이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해서 우리가 문제 풀어줄 거고, 아니면 이제 이거 말고 경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이거 이제 반대는 똑같아. 0보다 작으면 뭘 찾는 거야 그러면? 뭐 찾는 거야? 반대로 돼 있으면 최대값 찾는 거야. 이 그림 무시하는 거야 아니라 이거 그림 보는 게 아니라 범위 내에 fx가 0보다 작은 걸 보여주고 싶어. 그럼 범위 내에 이 fx의 무슨 값을 최대값을 찾은 다음에 그게 0보다 작다를 보여주면 된다는 거지. 해당하는 그림 한번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림 그려줄게. 잘못 그린 것 같긴 한데 다시 그릴게요. M자로 그릴게요. M자로.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x는 a가 예를 들어서 요쯤에 있어. 그래서 뚫려있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범위 내 가장 최대값인 이 부분이 0보다 작은 걸 보여주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주면 되겠습니다. 범위 내 최대값을 찾는 거예요. 알겠죠? 자, 보통은 뭐로 잡혀요? 극소, 극대 이렇게 잡히겠죠? 자, 근데 이거 말고 이런 식으로 잡히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A야. 뚫려있어. 그 다음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근데 이걸 물어보고 있어 지금. 그럼 이 최소값 존재하니? 범위 내? 존재하지 않죠. 그럼 얘는 결국 뭐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경계값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경계값을 이용할 때는 경계값은 등호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얘가 0보다 크다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0보다 크다? F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등호가 들어간다는 거. 경계를 이용할 때는 등호가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가 등호 빠져있어요. 근데 0보다 커야 된대. 근데 A일 때는 그럼 0이어도 괜찮아? 괜찮아? 괜찮은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등호를 붙여준다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좀 알면 될 것 같고요. 넘기는 거는 똑같아요.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뭐야 이상한데? 다시. x는 a보다 클 때 fx가 gx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함수를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넘겨서 아까처럼 똑같이 아까 왼쪽에 그렇게 했죠. 하나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 밑줄 친 거를 하나의 함수로 보고 결국에보다 범위 내에서의 hx에서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를 보여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함수가 두 개 다음에 넘겨주고 웬만하면 알겠지? 넘겨서 여기도 확인해준다. 다시 한 번 더 정리. 자, 우리 방정식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뭘 이용해서 푼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거다. 이제 그때 특수한 경우인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만 물어볼 때는 그 3차 함수를 해석해서 극대값이랑 극소값의 곱해서의 부호를 확인해 주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부등식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뭐 이용할 거다? 최대 최소 이용할 거다. 그럼 그래프 사용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문제에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의 무슨 값을 찾으는데 0보다 크다는 최소값, 0보다 작다면 최대값을 이용해서 갈 거다. 이렇게만 좀 정리하면 관련된 문제 웬만하면 다 풀 수 있어요. 넘겨서 풀어볼게요. 필수 26번. 자, 방정식은 뭐 이용하는 거라고요? 최소. 그래프요. 부등식은 뭐 이용하는 거라고요? 최소. 최대 최소. 미리 말한 거죠? 네. 거짓말하지 마. 예상. 예상해서. 자, 볼게요. 필수 26번. 자, 몇 차 방정식 나왔어요? 몇 차 방정식 나왔어요? 3차 방정식. 뭐 물어보고 있어요? 실근 개수 물어보고 있죠? 그럼 제가 3차가 실근 개수면 판별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있죠. 극대 곱하기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근데 그거 말고 두 가지 다 써볼게. 처음에 원래 그래프 이용하라 했잖아. 그치? 그래프 이용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래프 이용해 볼게요. 좌면에 있는 이 원어를 한번 f를 잡고 그래프 이용해 보겠습니다. f를 잡는 거야. 미정계수 없죠? 미정계수 없으면 는 0꼴 만들면 돼 그냥. 는 0. 자 그래서 리브. 그래프는 아마 오늘 숙제로 해왔을 거라서 연습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도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니? 그릴 수 있죠? x축과 어디서 만나죠? 그렇죠. -2랑 0에서. 그럼 여기가 몇 아니야? 함수값 두 개 필요하죠? 마이너스에서는 대, 여기서 소. 두 개 함수값 배울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물 마시고 오시거나 화장실 갔다 오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1, 그 다음에 -3 찍어볼게요. -2,1 찍어주고 0,3 찍어주고 개형 알잖아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맞아요? 우리 결국에 실근 개수니까 y축 필요할까요? 얘는 안 필요해. x축의 위치만 잡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얘 마3이고 1이니까 이쯤에 x축 있지 않을까? 어때? 괜찮죠? 교점 개수 몇 개예요? 3개. 실근 개수 몇 개야? 3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극대값이 1이고 극소값이 -3이니까 부호가 어때? 다르죠? 이렇게 부호가 다르면 아까 3개나 했었지.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요거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니까 3개다 이렇게 접근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알겠죠? 나는 그리기가 싫어. 근데 3차 방정식이야. 실근 개수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그래프 그리지 않고 극대값이랑 극소값의 부호가 다른지만 같은지만 곱해서 0인지만 확인해주면 개수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137쪽에 필수 27번도 보겠습니다. 자 얘도 무슨 식이라 돼 있어요? 3차 방정식이죠? 밑에 1, 2, 3번 봐봐. 실근 개수를 물어보고 있네. 맞지? 그러면 실근 개수면 뭐 이용하라고? 판별식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 자 그럼 이렇게 미정계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봐봐. 미정계수가 있을 때 어떨 땐 막 넘기고 어떨 땐 안 넘기거든. 그거를 구분하는 건 내가 알려줄게요. 지금 넘길 때는요 그래프를 이용하자는 거야. 넘기지 않는다는 거는 판별식 이용하자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를 이제 두 가지잖아. 이렇게 그냥 쓸 거냐, 이렇게 할 거냐. 위에 거랑 아래 거의 꼴의 차이는 위에 거는요 얘는 판별을 이용한다는 거고요. 밑에 거는요 그래프를 이용할 때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그래서 Y키를 왔다 갔다 움직이겠다는 거야. 알겠지? 그거의 차이야. 어떨 때 넘기고 어떨 때 안 넘기거든. 지금 한번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문제에서 실근 개수만 물어보잖아. 그럼 판별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굳이 넘길 필요 있어 없어요? 안 넘겨. 그래서 좌변에 있는 걸 한 번에 fx로 잡고 갑니다. 그럼 왼쪽에 했던 것처럼 얘는 그래프 이용하지 않고 극대값이랑 극소값의 곱을 이용해서 그거의 부호를 확인하는 문제로 접근하자는 거지. 미분 빠른가? 적당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인수분해 되고요. 도합수는 그려야지. 아래를 블록하고 x축과 몇 점에서 만나 두 점 뭐랑 뭐 마일과 2네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극대 2에서 극소. 그럼 우리는 뭘 확인해 주고 싶어? 1번. 다시 할게요. 1, 2, 3번 보면 개수 3개, 2개, 1개. 그럼 F1과 마이너스 1과 F2의 곱의 부호를 확인해 주라는 거죠. 자, 집어넣어보자. 마이너스 1점은 몇 나와요? 여기다가 마이, 마삼, 5 아니죠? 마오 12, 7 마이너스 K 2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12 4 마이너스 20 맞냐? 됐죠? 자 그럼 여기 다 마이너스 어차피 여기 마이너스 다 묶이지 않아요? 그렇지? 자 1번은 요 곱이 0보다 어때야 돼? 해결되면 작아야 되는 거지. 설명했었죠? 그럼 얘가 0보다 작다. 그럼 K범위 나오나? 나오네. 마이너스 20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자 2번은 실근 개수 2개죠?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구했던 거 계속 똑같이 이용하는 거예요. 따로 구하는 게 아니야. 얘 0이다. 그럼 K가 뭐 나와요? 7 또는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3번은 실근계수 하나죠. 그러면 곱해서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0보다 크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0보다 작고 또는 K가 7보다 크다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넘겨볼게요. 138쪽. 네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금방 하죠. 자, 그 다음에 28번 보겠습니다. 필수 28번. 계속 똑같아요. 똑같은데 두 개의 차이를 알려줄게요. 자, 1번은 뭘 물어보고 있어? 서로 다른 세 실근. 뭘 물어보고 있죠? 개수 물어보고 있죠. 개수. 그치? 2번은 뭘 물어보고 있어요? 한 실근. 얘도 개수네요. 개멍청. 네, 똑같아요. 방금 물었던 거랑 똑같아요. 아 뭐야 이거 왜 이래? 똑같아, 그치? 턱은 물어봤죠? 어차피 실근 한 개죠? 그럼 얘는 몇 개 개수? 3개 물어보는 거 얘 개수 몇 개? 한 개 물어보는 거죠? 그럼 그래프 그릴 필요 있니 없니? 이렇게 개수만 물어볼 때는 그래프 그리지 않고 바로 판별을 하는 걸로 갑니다. 없네요. 자 그럼 얘도 넘겨 안 넘겨? 그래프 이용하지 않는 거니까 안 넘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fx 잡아줍니다. 방금 왼쪽에서 했던 거 풀 그대로 딱 똑같이 하면 돼요. 미분 3으로 묶어요. 인수분해 피하면 돼. 돼요. x의 범위 x축과 이겼죠? 도함수 그러니까 극대 여기 극소 그쵸? 우리는 그 뭐랑 뭐 해보고 뭐랑 뭐 이 두 개의 곱이 1번은 뭐야? 0보다 작다 2번은 0보다 크다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똑같잖아 방금 왼쪽이랑 할 수 있겠죠? 같은 문제잖아 넘어갑니다. 그래프 이용하지 않아요. 네, 필수 29번 자 29번 볼게요. 거기 보면 1번 물어보는 거랑 2번 물어보는 게 지금 뭔가 방금 거랑 다르거든.
뭐도 물어보고 있니? 개수만 물어보고 있나요 지금? 뭐 물어보고 있어? 아니요. 1, 2번이야 1, 2번. 지금 실근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무슨 실근 무슨 실근? 양의 실근이랑 음의 실근처럼 부호까지 같이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부호까지 같이 물어볼 때는 이런 식으로 극대값이랑 극소값의 곱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없다? 걔는 없어. 얘는 뭐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개수만 확인할 때 쓰는 거예요. 알겠죠? 개수만 확인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1번과 2번은 개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부호까지 같이 물어보죠. 그럼 걔는 무조건 뭐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프 이용해줘야 돼. 자, 그래서 거기 이렇게 이제 거기 뭐 이렇게 써놔. 3차 방정식인데 뭐 우리도 쓰면 돼. 실근인데 이제 실근 and 그리고 부호까지 같이 물어보는 경우에는 무조건 뭐다? 그래프가 무조건 이용돼야 된다. 실근 플러스 부호까지 같이 물어보는 경우에는 그래프 이용해 주셔야 된다. 알겠죠? 그럼 제가 아까 그래프 이용할 때는 이렇게 K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뭐 해줘야 돼? 이 항에서 따로따로 봐야 돼. 따로따로. 그리고 이게 부호 물어볼 때나 부호 이렇게 부호까지 물어볼 때는 이 y축과의 교점을 필수로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 부호가 바뀌는지 우리가 확인하려면 y축과의 교점 필수야. 알겠지? 이거 안 적혀 있어. y축과의 교점 필수라고 써놔야 됩니다. 이거 안 적혀 있어. 이거는 안 적혔습니다. 자, 그럼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 따로따로 fx, gx 볼게요. 그다음에 얘는 그럼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상수 함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죠. 3차 함수는 또 그려보려면 미분해봐야 되네. 미분. 3 묶어주고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러면 부함수 x축과의 교점 뭐라고? 마이너스 1과 2 얘는 이제 표시해줍니다. 마이너스 1에서 대 2에서 소 맞죠? 찾아줘요. f 마이너스 몇이죠? 오메가 분수 나와요. 5 빼기 2분의 4 기가 막히죠?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 맞았냐? 그리고 무슨 축과의 교점을 찾으라고? 그럼 F0 구해줘야 돼. F가 몇이에요? 0이네. 원점 지나네요. 자, 그림 그려볼게요. 마일 콤마 2분의 7 2 콤마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어디 지난다고? 원점 지나야 돼. 그럼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고 이게 fx. 여기다 뭐도 확인해줘야 돼. y는 k라는 상수함수도 표시해줘야 돼. 자, 다시 볼게. 1번은 뭐 물어보고 있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 한 개의 음의 실근. 즉 교점은 일단 3개 맞나요? 3개 중에서 2개는 뭐야? x좌표가 양수인 거고 하나는 x좌표가 음수라는 거죠? 그럼 어디니? 자, 한번 볼까? 여기는 말이 돼 안 돼? 여기는 양의 실근 몇 개 나와요? 하나. 나머지는 뭐예요? 음의 실근이죠. 찾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밑에는 여기는 어때요? 괜찮죠? 교점은 3개인데 2개가 양의 실근이고 2개가 음의 실근이죠? 그럼 뭐랑 뭐야? 이 마이너스 10보다는 위쪽으로 가고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따라서 이때 k 범위는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는 1번에 해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개의 양의 실근과 2개의 허근. 그러면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양의 실근이니까. 양의 실근이니까 교점 하나야. 자, 또 볼게요. 여기는 돼, 안 돼요? 교점은 하나이긴 하지만 실근이 몇 개야? 무슨 실근 나와? 음의 실근 나와. 돼, 안 돼? 안 돼. 근데 여기는요. 교점 하나인데 양의 실근 하나 나오죠. 괜찮죠? 그럼 뭐보다 크는데?
2분의 7보다 크면 2번의 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얘가 1번의 답이고요. 얘가 2번의 답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설명이 있으시나요? 지금 4차가 답 문제 없어요. 4차가 아마 밑에 확인 체크에 4차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4차는 이렇게 판별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뭐 이용해줘야 돼요? 그래프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4차를 그 필수 문제에서는 4차를 아예 안 냈거든요. 3차는 지금 구분해줘야 돼. 개수만 물어볼 때는 이렇게 판별을 이용해서 가는 거고요. 개수에다가 뭐까지 물어볼 때, 부호까지 물어볼 때는 100% 무조건 그래프. 대신에 부호 물어볼 때는 무조건 Y축과의 교점 필수로 표시해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는 돼야 되겠습니다. 두 문제 이제 볼게요. 또 필수 30번. 문제하고 쉬었다가 문제 풀어 줄 겁니다. 이거 집에 가면 까먹거든요. 오늘 꼭 풀고 가야 됩니다. 오늘 꼭 풀고 가요. 자, 필수 30번 볼게요. 1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범위가 이렇게 모든 실수로 나왔죠. 부등식 문제네. 아까 부등식 문제는 뭐 이용하는 문제라고요? 최소 0 이상이야. 그럼 밑줄 친 거에 무슨 값 찾아줘야 돼요? 이상과 최소값. 오케이? 자, 밑줄 친 거 선생님 fx 잡으면 fx의 무슨 값? 최소값이 0 이상이다를 보여주는 문제다. 자, 얘는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a는 넘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프 이용할 때만 넘기는 거야. 자, 미분해 볼게요. 맞지 않냐? 맞죠?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묶이지. 완전 인수분해 되는데. 뭐야 이거? 이건가요? 자, 우리 이거 0이 되는 값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 3차 함수는 교점이 2에서만 교점이 생기는 거지. 자, 한번 그려볼게. 자, 도함수 그리는 거야. 도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리지. 맞잖아. 얘는 만나지 않잖아요. 여기서만 만나는 거 아니야 지금? 자, 그러면 얘는 그 값이 몇 개 있니? 하나밖에 없죠. 실수 전체에서 그 값이 2에서만 하나만 가져요. 2에서 부호거나 뭐에서 물어볼게요? 양. 그러면 극대야 극소야? 극소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뭐라 했죠? 범위내 그 값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극소면 무조건 최소값이 된다. 아까 근데 무슨 값 찾으라 했어요? 최소값. 그러면 f2가 0 이상인 것만 보여주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프 안 그려요. 그래서 우리 이거 보여주면 끝이에요. 이 집어넣어. A 몇 이상이냐면 48 이상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맞냐? 48? 정답.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얼마 안 돼요. 지금 어려운 파트야 이거. 자, 문제 볼게. 두 함수에 대하여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건 이게 절대 부등식이라는 거잖아. 이게 어떤 말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걸 말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모든 x라는 표현이 문제에서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따로따로 하라 했어요? 아니잖아요. 넘기라고 했잖아요. 넘겨서 이렇게 봐야지. 그래서 앞에 이렇게 써.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할끔. 그럼 밑줄 친 거에 무슨 값이 0 이상인 거 보여주면 돼? 또 최소값이 0 이상인 거 보여주면 돼. 최소값.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빼볼까? 여기서 빼면 뭐 나오냐? 이렇게 되면 선생님 밑줄 친 거를 hx로 줄게요. 따라서 hx의 무슨 값? 최소값이 0 이상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똑같죠? 미분해 볼게요.
그래요. 그럼 12x로 묶입니다. 또 이게 완전 제곱이 돼, 안 돼? 되네. 자, 얘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도함수 한번 그려볼게요. x축과 일단 두 점에서 만나긴 해요. 근데 그래프가 x-의 제곱이잖아. 그럼 1에서 뭐 한다는 거야? 접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그림이 이렇게 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얘가 도함수.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인수가 두 개 있는 경우 있죠? 이렇게 두 개 있다는 건 x축과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접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1에서는 극값을 갖는 거예요? 아니잖아. 부호가 안 바뀌잖아. 그럼 부호가 바뀌는 부분은 유일하게 어디밖에 없어요? 0밖에 없죠. 0에서 부호가 뭐에서 뭐로 바뀌어요? 음이야. 그럼 얘는 극소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나왔어. 전체 제한된 범위에서 전체 범위죠? 전체 범위에서 극값을 몇 개 가져요 지금? 하나. 근데 그게 극소 무조건 0에서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똑같죠? 문제가? 따라서 우리는 뭘 보여주면 돼? h 0이 0 이상이라면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0 집어넣으면 a-10이 0 이상이니까 a가 10 이상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정답이네. 마지막 필수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고요. 푸는 거는 똑같습니다. 푸는 거 차이 없어요. 범위가 이렇게 나왔어. 똑같이 fx라 두시고요. 이번에 똑같죠? fx에 뭘 찾으는데 또 최소값이죠. 0 이상이니까 무한반복. 혹시 흑백 요리사 봤어요? 무한요리지요. 너무 뜬금없죠? 졸지 말라고. 그만 줘라. 됐어 안 됐어? 이렇게 도함수 그려볼게요. 여기 0, 여기 2. 자 근데 선생님 얘는 0하고 2가 둘 다 범위 안에 들어가는데요? 그럼 어떻게 찾아요? 근데 0은 이제 경기값 아니야 이거? 경기값? 그치? 그럼 3차함수 잠깐만 그려볼게. 그려보면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럼 시작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만 그려지는 거야. 그럼 경계값일 때는 웬만하면 근값이 나오더라도 최소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2일 때가 최소인 걸 확인해주면 돼요. 그래프 상을 봤죠? 따라서 우리는 F2가 0 이상이다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 12 플러스 A는 0 이상. 따라서 A가 몇 이상? 4 이상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에 극값이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없다고 보면 돼. 그 범위 내 극값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그림이 이렇게 그리잖아. 오케이. 마지막 2번 보겠습니다. 솔직히 의심이 들면 그래프 그려보면 돼요. 그래프 정도 그릴 수 있어서 개형만 그리면 돼. 개형만. 범위가 이렇게 나왔네. 0하고 2 사이. 또 뭐예요? 또 넘겨요. 무한반복. 뺀 거 써보자. 빼면 이렇게. 또 밑줄 쳐. 또 다른 함수 잡아. 또 hx에 뭘 찾아? 최소값. 하루 종일 이거 말하죠? 최소값 찾고 싶어요. 그럼 뭐야? 극소 찾는 거 아니 계속? 저 극소만 계속 찾고 있어요. 미분. 이번에는 범위네. 딱 하나 들어가네. 도함수. 마이너스 1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1에서 극소 맞아 아니에요? 맞죠? 범위네 하나 들어가네요. 극값 하나면 그게 극소면 최소값. 계속 똑같아요. H1 주변 몇이야? 이렇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이하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숙제는 뒤에 연습 문제까지가 숙제고 쉬었다가 확인 체크 문제 풀 시간 드리겠습니다. 143초까지가 숙제예요. 쉬었다가 좀 더 물어볼까? 좀 있어요.